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백신 확보 전쟁으로 불릴 만큼 치열합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백신 공급 차질이 있다, 계획대로 안 될 것 같다, 부작용 나타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도들이, 성급한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어 좀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 그리고 접종 상황 어떤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대입니다. 좀처럼 숫자가 줄지 않고 있는데, 교수님,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환자 발생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단순히 환자 발생의 숫자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12월에 큰 유행을 경험했었는데요. 그때 보였던 다양한 양상, 그러니까 전파 경로가 좀 모호한 환자의 비율이 많아졌다든가, 네. 하나의 집단이 특정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이나 집단에서 좀 폭넓은 전파가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게 같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환자 발생 숫자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시민들께서 느끼는 이제 위기감 같은 게 이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고, 예. 또 사회적인 활동량도 크게 줄어들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많아요, 걸 사람들. 고민한다면 어떤 정점을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당분간 이런 환자 증가 양상이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확산세도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백신 접종률이 3%인데 조금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 속도, 수급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백신 접종률, 현재 접종률을 외국에서의 접종률과 비교해보면 낮은 거는 맞죠. 네. 다만 이제 백신 접종의 시작이 상대적으로 늦었던 면이 있고요. 예? 또 우리한테 공급되고 있는 백신의 양 대비해서 보면 접종 속도가 느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부에서 1월에 접종 계획을 발표했을 때, 네. 상반기는 일선 의료기관이나 취약시설이나 고령자,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접종이 주로 진행이 되고,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접종의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되고 접종률이 높여간다, 이제 이런 계획이었었거든요. 네. 사실 지금의 접종이 이런 계획에서 크게 벗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다만 수급의 측면에서 좀 걱정스러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이런 이제 걱정스러운 기사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하반기에 목표대로 접종률이 좀 높아지려면 지금 백신 공급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러 준비나 절차가 좀 있어야 될 거거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2, 3분기에 백신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접종 속도나 상황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그럼 예상대로, 계획대로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시점에 접종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를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상황이 조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잘 대비하고 있는지요?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거 맞죠. 네. 이게 일단 공급 대비 수요가 굉장히 크고, 또 일부 백신이 과점되고 있기도 하고, 또 백신 생산 공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안전성의 이슈도 있었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 수급 불균형이 좀 있고요. 우리가 정부에서 밝힌 백신 확보량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확보 계약을 맺은 다양한 여러 국가에서도 실제 공급이 계약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 우리나라에서도 걱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나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한두 가지 정도 네. 있을 수 있겠다. 또 추가로 협상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수급 대책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거 아닙니까? 네, 개인적으로 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환자 발생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었기 예. 때문에 백신의 확보의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보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지금의 영향을 조금은 주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백신 스와프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하고 진지하게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백신 스와프 개념은 뭔가요? 그리고 현실성이 있습니까? 사실 스와프라는 게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주로 네. 경제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그렇죠. 뭐 통화 스와프 같은 것이고 네. 저도 이제 이 용어가 나오면서 한번 좀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백신을 많이 갖고 있는 현재 미국과 같은 곳에서 당장은 사용하지 않은 백신을 공급을 받고 나중에 우리가 동일한 백신이 확보됐을 때 이제 이걸 되갚는 형태가 아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거는 의학이라기보다는 외교의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고 또 미국과 협의가 있었던 거는 맞는데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공개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어떤 거나 그렇겠지만 국제관계가 어느 국가이든 자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고 네. 자국의 이익에 부합해야만 어떤 일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이 고려된 협상이 있어야만 저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차질을 빚을 거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네, 뭐 걱정스러운 요소가 있는 거는 사실이죠. 당장보다는 앞으로의 백신의 확보가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요. 네. 근데 현재 접종률만으로 11월에 집단 면역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확보되는 백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접종률이 크게 높아져야 하는 시기는 3분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시기에 백신의 공급이나 접종 상황이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11월에 7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절적인 요인이나 또 변이의 확산 상황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돌아오는 겨울 이전에 우리가 최대한 접종률을 높여야 하는 것은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11월까지 최대한 백신의 수급이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지점으로 우리가 좀 보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현 백신 접종 속도라면 6년 4개월 걸립니까? 집단 면역이? 네. 이게 이제 현재 백신 공급과 접종 속도를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쪽에는 주로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고 실제로 백신 공급이 크게 확대되는 시기가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제 2분기, 3분기를 넘어가면서부터거든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잘 된다면 실제로 빨리 앞당겨서 속도를 확 높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가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걱정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네. 그제부터 돌봄 종사자, 항공 승무원들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이분들 접종 예약 현황이 58%가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접종률이 이렇게 떨어지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일단 좀 불안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접종률 어떻게 끌어올려야 합니까? 네, 일단 뭐 정부에서는 그게 접종 동의자는 아니고 예약자 수라고 일단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전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의 수용도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 일단 저는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백신의 필요성과 안전성,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득 이런 부분이 좀 투명하게 좀 소통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옵션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더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예. 이제 초기에 다양한 회사의 백신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게 이제 여러 회사에서 조금씩 모아야 인구를 전체를 커버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특정사의 백신이 실패하거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옵션을 만든다라는 측면이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러한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는 점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원인일 수도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옵션이 가능한 백신 확보 전략이 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러시아 백신 스푸트닉 V를 국내에 들여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개 검증하자 이렇게 밝혔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스푸트니크 V가 초기에는 이제 연구 자료나 이런 거에 공개 없이 접종이 허가가 이루어지고 접종이 이러면서 이제 우려가 많았었죠. 근데 그렇지만 임상 결과가 좋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란셋이라고 하는 이제 학술지의 유효성,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나왔고, 그 자료가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자료가 나오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예. 다만 논문을 통해서 확인한 거랑 또 허가 과정에 검증하는 게 조금은 달라요. 허가 예. 과정에는 아주 자세한 내용들까지 더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그런 과정에 확인과 검증이 좀 추가로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한 네. 가지는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백신이 우리한테 빨리 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은 해야 되는 것이라서 네. 하나의 옵션으로 일단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모더나 백신은 언제 옵니까? 네,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일단 아마 우리나라의 공급 이전에 이야기됐던 시기보다는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조금 늦어질 것 보면 같죠?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일단 앞으로의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허가 과정이 우선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 정부에서 이 모더나의 백신 2천만 명분 들여오는 걸로 일단 계획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 백신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좀 높아서 올해 안에 꼭 들어와야 되는 물량이긴 한데, 저희도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해서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는 게 개인의 관점도 있고 공동체의 관점도 있죠. 우리가 나를 지키기 위한 측면도 있고 우리 모두가 지금의 상황에서 좀 더 벗어나 자유로운 상황이 되기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불안해하시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한 가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우실 거라 생각하지만 끝까지 좀 잘 버텨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오던 기본적인 수칙들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